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 선생님이에요. 오늘 수업 내용은 냉대기후지역이죠. 냉대기후지역부터 하겠습니다. 냉대기후지역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냉대기후지역이 하나는 서한 대륙의 서안에 있는 냉대 겨울 수분기후이고, 또 하나는 대륙의 동쪽에 있는 동안에 있는 겨울 냉대 겨울 건조기후가 되겠습니다. 냉대기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으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대기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대기후의 특징은 온대기후보다 바로 고위도에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온대기후의 북쪽이죠. 그런데 대륙의 동쪽과 대륙의 서쪽의 위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륙의 동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37도 이남은 거의 온대기후이고 37도 이북의 북한은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냉대기후는 기준이 겨울철 최한월 마이너스 3도 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도 이하가 냉대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는 대륙의 동안 쪽에는 위도가 다소 낮은 곳이고 저 대륙의 서부 유럽 쪽에는 냉대기후가 60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대기후라고 하면 40도, 60도 부근에 분포하는 기후다라고 하죠. 위도로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온대보다는 고위도에 해당되겠고요. 특징은 겨울이 아주 길고 추워서 인간 생활에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냉대기후는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죠. 그 침엽수림 이름을 시베리아 사람들은 타이가라고 합니다. 물론 타이가 지대의 가장 큰 맹수는 타이거이죠. 타이거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타이가라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타이가라고 하는데 이 타이가는 거의 대부분 전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로 되어 있습니다. 침엽수를 몰라서 가끔씩 질문을 하던데요. 침엽수는 바늘잎 나무입니다. 예외적인 게 은행나무 같은 것도 침엽수죠. 이파리가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맥이 침엽수로 되어 있어서 은행나무는 침엽수이고요. 타이가 지대에 전나무, 가문비나무 이는 나무들이 침엽수이고 그 다음에 타이가 지대에 침엽수만 있는 게 아니라 활엽수도 있는데요. 그 활엽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작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활엽수이죠. 냉대림에 있는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무가 많기 때문에 임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이 지역은 나무의 종류들이 별로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면 그대로 베버리면 되죠. 그래서 제재업이라든가 제지업 같은 펄프 같은 이런 임업이 발달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주로 통나무집에 살았고요. 이 통나무집은 창문이 작고 아주 폐쇄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한월과 최난월의 차이인 영교차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대륙의 동안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은 냉대 동계 건조기후에 해당하는데요. 그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교차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 통나무집 모형은 선생님이 이르쿠츠크 바이칼에 있는 도시죠. 그 바이칼 지역에 가서 선생님이 찍어왔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냉대기후 기준은 최하늘 마이너스 3도 이하에서 최난월 1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계 수변기후와 동계 건조기후로 나누고요. 특징은 고위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 겨울이 길고 추워 인간 생활에 불리하죠. 타이가 지대, 침엽수림이 대표적이고요. 임업이 발달했고 통나무집을 짓고 살아서 이 통나무집은 창문이 작고 폐쇄적인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교차가 크죠. 특히 대륙의 동안 시베리아는 연교차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찍은 바이칼 지역에서 찍은 나무 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죠. 여기는 어딘가 하니까 바이칼 지역의 딸지 민속박물관입니다. 시베리아 건축 박물관이라고 하죠. 자, 그날 선생님이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인데요.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고 있던 양산을 우산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자, 이것은 통나무 껍질이죠. 통나무 껍질로 만든 집입니다. 요 안에 화덕이 있고요. 원시인이 살던 집 같지만 사실은 사냥꾼들의 일시적인 집이고 원주민들이 집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형이 거의 똑같이 생긴 부리아트족, 예벤키족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아서 선생님도 이 동네에 가면 원주민처럼 같이 섞여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진은 시베리아 지역, 타이가 지역에 그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냥감들을 땅에 놔두면 타이거 같은 큰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 사냥감들을 위에 올려두는 임시적인 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요, 그물 같죠? 이게 왜 그물이 있나 하면 이 바이칼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이 바이칼 호수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죠. 어로, 수렵어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물이라는 맛있는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주로 그 청어를 잡는 그물이죠. 이 사진은 뭐냐면 잡아온 사냥감들을 보관하고 거기에다가 놔두는 곳이죠. 살아있는 채로 보관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맹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죠. 자, 통나무집은 임시적인 집들은 이런 집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니 좀 갑갑하죠. 그런데 굉장히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구덩이를 파놨다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한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을 말총으로 만들어서 막았다고 합니다. 말총은 신축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서 잘 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틈새를 잘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대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2층에 사냥감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사냥감이 아니라 가죽 같은 거죠. 우리가 비싸게 생각하는 은여우 털이라든가 그런 털들을 여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가재 도구들도 이렇게 나무로 만듭니다. 이 나무의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 자작나무죠. 이 타이가 지역에서는 자작나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품을 만드는 나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작나무는 이렇게 휘어서 이 통을 만드는 요런 둘레를 막는 요런 도구들도 다 자작나무입니다. 자, 이런 생활 소품들도 다 자작나무로 만든 거죠. 여기 있는 이렇게 사모바르라고 하나요? 이런 주전자, 러시아 주전자 이런 것들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타이가 지대의 침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이 쭉쭉 뻗은 나무들이 다 전나무인데요. 선생님이 거기 어디더라? 거기 바이칼 호수 안에 있는 알혼섬 가는 곳에서 찍어온 사진이랍니다. 자, 자작나무는 아까 이 뒤에 있는 이런 하얀 나무들이 다 사실은 자작나무죠. 여기에 있는 요런 나무들은 전나무이고 여기에 있는 요런 나무들이 하얀 나무 이것이 자작나무네요. 선생님이 그 자작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사이트인데 찾아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시베리아 풍경이 되겠네요. 여기가 주로 지금 여름이죠, 그죠? 선생님이 가는 계절하고 비슷한 계절에 이분도 가신 것 같아요. 같은 장소입니다. 자, 선생님도 여기에서 오물을 사서 먹었죠. 시장입니다. 바닥 그 바이칼 호수 주변에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청어, 오물이라고 했죠. 청어를 말려서 있습니다. 약간 훈제한 청어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자, 선생님이 자작나무를 이분이 올려놨는 사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찍은 사진도 그대로 나와 있죠. 안쪽에 가면 이렇게 화덕이 깔려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있죠. 목장이래요. 자, 이렇게 우거진 이부터 자작나무 숲이네요. 이분 아마 자작나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다 찍어놨네요. 쌤하고 같은 장소에 갔는가 봐요. 자, 이게 자작나무 굉장히 멋있죠. 이 자작나무는 아마 이르쿠츠크에 있는 자연 공원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갔거든요. 굉장히 멋있죠. 백석의 시에는 자작나무가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라고 했다고 하죠. 아무튼 한대기후, 냉대기후 지역의 이야기는